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열리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뭐 내 후보가 손을 다 부여잡고 어제 비전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싸울 땐 또 살벌하게 싸우시더만요. 한동훈 후보가 뭐 친윤계 외곽 조직인 세미준 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가요? 여기 세미나에 뒤늦게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 후보 측이 먼저 저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기자체 단체장들과의 만남도 취소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직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인 대세론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세미준이라는 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 조직 자체가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못 가면 결국은 어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게다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7월 18일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국민의힘의 본경선 여론조사가 19일부터 네. 20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이날 연사 중에 하나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금 TK 어쨌든 간에 맹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도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못 만났지만 이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분도 결국 못 만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감으로써 뭔가 화합하고 촉매제장 역할을 했다고 보여주는 게 본인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가 그 특검 받자고 하는 거 최상병 특검법 취소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막을 대안이 있냐 그 방법을 내봐라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서로 정쟁용으로 활용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자체가 사실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진짜 이것에 대해서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법안을 발의하라라고 하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네. 지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것이 민주당의 법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치의 시작에 첫 발을 잘못 디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혁신당의 요구가 굉장히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한동훈 후보가 그것도 중간에 얘기한 게 아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수정 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법안을 내는 걸 넘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뭐 수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러닝메이트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법안을 제3자 특검이 된다면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머릿수로 보여줄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도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 출연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안입법을 바로 내라 수정 법안을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으로 내면 받겠다 받아서 통과시키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한다. 아예 이제 뭐 그 정신 나간 소리를 그 네. 책 잡아가지고 지금 아예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겠다. 네. 국방위 회의도 전체 회의를 취소해버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파행으로 가겠다는 네.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저는 제3자 추천이라도 특검법이 발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엄정한 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굴러가게 되면 비어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분명히 채워질 거기 때문에 우선은 특검법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마치 이제 하나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좀 말장난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수근이 엄마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네. 그 편지를 7월 19일 일주기를 앞두고 수근이만 추모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신 그 부모님, 어머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런 정쟁용으로 대통령을 지키니만이 이게 아니라 이 억울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외압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그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엄벌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
단순한 논리를 두고 계속 끊임없이 정치 논리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했는데 네, 네. 그건 10시에 따로 잡혀 있고요. 9시 50분에 이제 제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이제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가 돼서 제가 예. 공유를 좀 드렸는데요. 예, 예. 그 JTBC의 그 보도가 나온 것이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부분 이제 정당과 언론의 특정 언론의 뭐라고 할까요? 일단 공작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오늘 뭐 9시 50분 이제 2분 남았는데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해서 뭐 반대쪽의 입장이 네네. 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취재는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곧 반박이 있을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나왔던 소식이고 아까 예, 예고를 예.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잡는 네. 차원에서 네, 이야기 네,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한 것이다. 예, 권성동 의원이 뭐 기자회견문을 지금 올렸네요. 예. 뭐 그리고 그 방에 단톡방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거 말고 다른 또 모임이 있는 것도 좀 전해지고 있고 해서요.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중에 공방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김규현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제일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탠스가 비윤이나 반윤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조작설 저는 최근에 나온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네. 대통령의 전언이거든요. 물론 네.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김진표 전 의장의 폭로이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그런 말 대통령이 안 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스탠스인지는 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비윤이나 반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후보의 관계는 네. 검찰 시절에 이제 봐왔던 사람들에 따르면은 네. 정말로 둘은 이렇게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혹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특검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 제안 오찬 제안을 거절한다거나 이것만 가지고도 두 사람의 그런 그 간극이라는 것이 상상하는 것으로 이상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앞단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또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깊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의사표현밖에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또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의사표현이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갈라졌는가는 명징하게 보여주는 신호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해석 문제가 판단의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인 발화에 대한 해석도 달리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의 발화를 했으면 네. 적어도 비윤 스탠스는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는 두 사람의 관계에 근거한 것들은. 네. 네.